80년대생부터 90년대생이 알고 보면 진짜 저주받은 세대가 맞더라고요.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단군 이래로 가장 부자 세대라고 불리는 86 세대들과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는요, 급하게 변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자산 형성의 기회가 거의 없고 인구 고령화로 각종 부담은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저주받은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최악의 세대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의 격차죠. 이제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2021년 부동산 자산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90만원, 상위 20%는 12억 2천만원대로 격차가 약 251배였는데요. 2018년에는 이 격차가 125배였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이 연봉 8천만원 기준으로 10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맞벌이를 해서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서 20-30년을 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불과 201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 PIR이 7배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소득 연수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빠르게 집값이 폭등하니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2017년 21.1%에서 2022년에 13.2%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자가 보유율이 약 61.3%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상승했지만 반대로 청년층은 점점 전월세 시장으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요, 과거의 고성장 시기를 거쳤던 한국 경제와 다르게 이제는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고용 형태 변화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정체와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전 세대가 누렸던 빠른 임금 상승과 안정된 일자리, 평생 직장 같은 개념이 이제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봉은 크게 오르지 않고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는 벌어진 채로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도 생기고 낮은 임금으로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갈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고 자산을 만들기가 힘든 이런 악순환에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요, 청년 세대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 편인데,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생활 물가와 주거비는 크게 올라서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죠.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대기업 월급의 54.7% 수준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2000년에 약 6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양극화가 지금은 2배 가까이 벌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청년층이 안정적인 커리어 생활과 더불어서 소득 상승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몸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책임을 지고 애를 낳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공식 실업률 통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실질 실업 지표를 보면요, 지금 청년들의 실업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요, 2015년 21.9%에서 2019년에는 22.9%,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25.4%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야 10%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청년 4명 중에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였던 거죠. 이런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면요, 2030 청년층의 다수가 여전히 일자리 불안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산업화 세대는요, 장기 근속과 정년 보장을 비교적 누렸지만 현재 밀레니얼 세대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고 당장 일을 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즉,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의 2030 세대들은 복지 지출 확대와 저성장으로 앞으로 세금
세금과 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와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특히 현재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30 세대가 내는 세금과 보험료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복지를 감당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미래의 혜택을 못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안 내고 나중에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고 하는데요. GDP 대비해서 국민 부담률은 2010년에 22.4%에서 2022년에 32%로 10년 만에 약 9.6%가 상승하면서 증가 속도가 OECD 1위 수준이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26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돼서 현재 9% 수준에서 2033년까지 0.5%씩 올려서 급여의 13%씩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갈수록 월급 받으면 빠져나가는 게 많아지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후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요, 당연히 목돈을 모으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결혼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요, 보험료율을 4% 가까이 올렸다고 해도 207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던데, 그 이후 세대가 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면서 불만을 말하게 되면요, 결국에 또 인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질 소득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앞으로 안 좋아질 일만 남았지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막말로 월 1000만원 정도 벌면 지금 대략 실수령이 600 중반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는 월 1000만원을 벌어도 실수령 500도 안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대별 연금 수익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수익비는요, 평생 납입액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제도 도입 초기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고요, 늦게 가입할수록 수익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폰지 사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최근 개혁안 추계를 보면요, 96년생은 1.83배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2006년생은 수익비가 1.68배로 더 낮아지는데, 특히 80년대생부터 수익비 자체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뒤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연금의 불리한 구조라는 거고, 젊은 층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돌려받는 몫이 적어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통 노년층이 빈곤하고 젊은 층이 부를 축적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상당수의 노년층이 집 한 채 이상씩은 보유해서 자산가가 되고, 오히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제대로 정신 안 차리는 2030 세대는요, 앞으로 평생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 됐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늦게 태어났고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해 있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실질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연금도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 탓, 정부 탓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은요, 저는 학력도 안 좋고 재능도 없고 집안도 돈도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해봤자 겨우 월급 200 받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런 회사에 백날 다녀봤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제 인생은 뻔하니까 차라리 저는 월급을 포기하고 변동성이 큰 일들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더 리스크가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고, 온라인 사업도 해봤고 블로그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확실히 초반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참고 버티고 방법을 찾으면서 성장하니까 제 능력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또 도전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데도 좀 벅차서 요즘 제 고민은요, 제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를 해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지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늦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단기적인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제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지금 2030 세대가 아무리 저주받은
늦은 세대라고 해도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악착같이 산다고 해도 결국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진 몰라도요, 작은 부자 정도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좀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과 주제를 많이 찍고 있는데요. 제가 2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이제 5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괜히 욕심부리면서 작은 성과를 낼 바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제 능력 대비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팩트 위주로 정보들을 찾아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영상 찍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로도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댓글들을 보고 공부도 많이 되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